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이TV 이반장이에요. 오늘은 아주 재밌는 실험 영상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건데요. 못하겠다 씨. 반갑습니다 여러분, 내가이TV 이반장입니다. 오늘은 닭살스럽게 인트로를 한번 시작해봤는데요.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누수 확인 방법에 대한 영상을 보셨죠. 그 영상을 찍다가 제가 궁금한 게 생겼는데, 누수가 된다고 여러 현장들을 가보면 계량기를 먼저 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누수 같은 경우에. 근데 계량기를 봤을 때 저야 어느 정도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느 정도 물이 새고 있구나, 좀 많이 돌아가면 더 많이 새고 있구나, 이렇게 짐작을 할 뿐이지 어느 정도 샜을 때 이만큼이 돌아간다는 명확한 그런 개념의 정리 같은 건 안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량기가 돌아가서 문제의 지점을 찾아서 확인해 보면 어느 정도 셀 때 계량기가 이 정도 돌아간다, 뭐 대충 그 정도 눈으로 보고 짐작을 할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오늘 실험을 통해서 정확한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보시고 이만큼 물이 샜을 때 이 정도 계량기가 돌아가는구나 정도만 여러분이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험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면대에다가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기 좋게 몇 가지 장치를 해놨는데요. 그 장치에 직접 물이 새게끔 만들어서 계량기가 얼만큼 돌아가는지 여러분과 그리고 저도 함께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 다 챙겼고요. 여러분은 두 가지만 더 챙기세요. 가시죠. 자, 실험에 앞서 계량기의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올게요. 자, 계량기를 보시면 누수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준비해 놓은 세면대에 부착해 놓은 이런 아이들이 지금 있습니다. 세면대에 지금 부착을 해서 이렇게 직수 배관에는 우리가 쉽게 건물 안에 들어가는 PV 파이프를 연결을 해놨고요. 건물 속에 수도 배관은 요즘은 대부분 이렇게 이재질로 되어 있는 이 아이로 수도 배관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평상시에 쓰는 난방관, 보일러를 통해서 방을 데펴주는 엑셀관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로 저렇게 온수 쪽에다가 연결을 해서 이렇게 엑셀 파이프로 연결을 미리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쉽게 생각해서 이 아이는 우리 집에 수돗물을 관장하는 배관, 이 아이는 우리 집에 난방을 관장하는 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수도 배관을 할 때 쓰는 부속, 그리고 난방 배관을 할 때 쓰는 부속이거든요. 자, 이렇게 준비해 놓은 이 아이들을 가지고 지금 아까 계량기 봤을 때 물이 안 샜지 않습니까? 물이 안 새게 잘 결합을 해 놓은 상태고요. 이렇게 앞부분은 밸브로 잠가 놓은 상태고요. 한번 보실까요? 물이 나오나 안 나오나? 잠시만요. 물이 막 튈 수 있으니까. 뻑뻑하네요. 보이시죠?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온수 쪽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 계량기가 안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 누수가 없다는 뜻이겠죠. 물이 새는 곳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떤 실험을 할 거냐? 자, 이렇게 뾰족한 이 송곳을 가지고 첫 번째로 요 수도 배관에 인위적으로 누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거치를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카메라를 잠시만요.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이 새지 않는 상황을 연출을 해 놓은 상태에서 집 속에 들어가 있는 수도 배관에 누수가 생겼을 때 계량이 얼마나 돌아가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구멍을 내줘 볼게요. 날카로운 물건을 쓰니까 장갑을 끼고 할게요. 제가 장갑 끼는 모습을 잘 안 보여드리는데 현장에서는 당연히 장갑을 착용을 하고요. 위험한 물건을 다룰 때, 칼이라든가 날카로운 물건을 다룰 때는 꼭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안전장비를 착용하시고 셀프 인테리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번 구멍을 내볼게요. 물이 막 사방팔방 튈 수도 있는 상황이라 가급적이면 보이는데 뚫어야 되네요. 잘 보이는데 뚫어야겠네요. 조심해서 사선으로 이쪽에 물이 나올 수 있게 한번 뚫어볼게요. 와, 자, 조그만 구멍을 냈는데 물 수압에 의해서 물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량기 한번 보러 가실게요. 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지금.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 구멍 하나가 뚫렸는데 이 정도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들어갈게요. 자, 물이 이렇게 지금 많이 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앵글 밸브를 잠가서 우선 물에 이 누수를 잡아 놓을게요. 이렇게 앵글 밸브를 잠그면 당연히 누수가 안 되겠죠. 지금 조금 구멍을 많이 뚫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 엑셀에다가 구멍을 조금만 내보도록 할게요. 어떻게든 조금 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난방관이 어느 정도 새는 경우를 연출을 해보고 요 정도 물이 샜을 때 계량기가 요 정도 돌아간다. 자, 보실게요. 자, 이번에는 구멍을 조금만 내보도록 할 건데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구멍을 최대한 작게 뚫어 볼게요. 또 많이 뚫었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물을 잠그고요. 너무 많이 뚫었어요. 자, 너무 많이 뚫어서 이 엑셀관 지금 뚫려 있는 부분을 커팅을 하고 다시 안 뚫린 상태로 만든 다음에 진짜 조금만 한번 다시 뚫어 볼게요. 잠시만요. 자, 다시 구멍이 뚫리지 않은 상태를 만들어 줬고요. 앵글 밸브를 열어서 물이 이쪽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앵글 밸브를 열어서 물이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고요.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물이 또 나오죠. 이번에는 실패 없이 구멍을 한번 진짜 조금만 뚫어 볼게요. 이놈은 구멍이 많이 뚫려 있어서 아까 그만큼 돌아가는 걸 보셨기 때문에 이놈은 조금 뚫어서 누수가 됐을 때 어느 정도 계량기가 돌아가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만 뚫어야 될 텐데요. 좋아요. 이 정도 누수가 잡기 정말 힘든 누수예요. 이 정도 누수가 되면 바닥 속에 있는 이 누수 지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난방배관 같은 경우는 바닥에 깊이 묻혀 있는 상황에서는 이 정도 누수가 되면 소리도 잘 안 들리고 이제 기계로 이제 소리를 듣는데 더 깊이 있는 경우에는 소리가 안 들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 이 정도 누수는 찾기가 힘들어요. 방금 이 수도배관에서 나온 누수 같은 경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누수 지점을 찾기가 좀 수월하지만 이 정도는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이 정도 누수가 됐을 때 계량기가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 여러분과 저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이 정도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 자, 보시죠. 지금 카메라는 제가 잘 못 보겠고요. 눈으로 직접 봐도 이 정도 누수가 조금씩 돌아가는 거. 자, 한번 자세하게 좀 천천히 지켜보실게요.
지금 움직이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네요. 자, 우선 들어가서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조금씩 누수가 되고 있는 상황에 계량기를 세세하게 보지 않는다면 잘 모르시겠죠.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미세하게 누수가 나오는 상황이 지속되면 수압에 의해서 누수가 커집니다. 무조건 커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수압에 의해서 누수되는 지점이 점점 벌어집니다. 자, 보셨죠? 요 정도 누수가 나도 계량기가 아주 미세하게 돌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재밌는 실험 영상 잘 보셨습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엑셀 파이프에 구멍을 낸 그 정도 누수가 가장 위험한 누수 중에 하나입니다. 수도요금도 많이 안 나올 뿐더러 계량기를 봤을 때 정말 유심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저희도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보다 보니까 돌아가는 모습을 봤잖아요. 근데 이게 누수인지 아닌지 상황이 좀 많긴 하지만 계량기를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쉽게 발견하기 어려운 누수기 때문에 뭔가 수도요금이 많이 나온다 생각되실 때는 계량기를 좀 시간을 들여서 유심히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무조건 누수량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송곳으로 구멍을 조금 내봤지만 엑셀 파이프 같은 경우, 난방배관 같은 경우 이렇게 누수가 되는 경우는 바닥 공사를 마무리하기 전에 난방관을 깔고 그 위에 또 시멘트를 덮고, 아니면 뭐 방통이라고 얘기하는 그 공정을 거친 다음에 그 작업이 끝나게 되면 이제 마루를 깔거나 장판을 깔거나 하는 형식으로 바닥 마무리가 되는 건데요. 그 과정에 엑셀을 깔고 그 이후에 무언가 물건이 엑셀 파이프 위에 떨어져서 상처가 조금 나 있다든지, 뭐 밟아가지고 좀 상처가 나 있다든지, 그럴 경우 시간이 지나면 그 약해진 상처가 난 부위가 뜨거운 물에 의해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면서 그 부분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멀쩡한 배관이라도 평생 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경우든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영원불멸한 자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썼던 자재들이 조금 더 약할 뿐이고 지금 쓰고 있는 이 엑셀관 같은 경우가 조금 더 강할 뿐이지 고장이 안 나는 자재는 아니거든요. PB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수도배관도 마찬가지로 어느 부분이 상처가 나 있다가 그 부분의 수압에 의해서 시간이 지나면 누수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있는 겁니다. 상처가 없더라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계량기 확인을 하셔서 계량기가 조금이라도 돌아간다면 말씀드렸듯이 어떤 곳에서도 물을 쓰지 않는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셨다면 누수라고 볼 수 있으니 반드시 해결 방법을 빠르게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보를 어떻게 알려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통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본 시간이었습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뭔가를 보여드리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은 아마 저도 안 해봤을 것 같아요. 그냥 계량기만 보면 어느 정도 물이 새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저는 고치면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실험을 통해서 요 정도 누수가 되면 저 정도 계량기가 돌아가는구나 라고 저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들도 좀 엉뚱한 실험이긴 하지만 저를 통해서 어느 정도 누수가 됐을 때 계량기가 어느 정도 돌아간다 라고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영상이었다고 저는 생각되니까 오늘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부탁드릴게요. 하나 더 주실래요? 댓글 좀 남겨주십시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상세하게 시간이 허락하는 한 말이죠, 알려드릴 테니까 댓글로 질문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든지 다 해결을 해드릴 수 있는 이반장이 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많이 제가 아는 지식 안에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 많이 댓글 남겨주시고 많이 이반장도 응원해주시고 네가이TV도 많이 시청해주셔서 돈을 아낄 수 있는 셀프 인테리어를 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재밌고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네가이TV 이반장이었습니다.